자, 그러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이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위내시경 검사 전에도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무증상입니다. 20% 정도에서만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은 위염이나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식도 역류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는 감염을 제거하려는 신체의 시도를 회피하는 방법과 조직 손상을 매개하는 요인들을 이용하여 우리 몸의 증상과 질병들을 일으킵니다. 감염을 제거하려는 우리 몸의 시도를 헬리코박터는 편모의 운동성, 유래아제, 접착 요인을 이용해 회피를 하고 지질다당류, 백혈구 모집 및 활성화 요인, 액포화 세포 독소, 세포 독소 관련 항원 캑A, 외부막 염증성 단백질, 오피아 A 단백, 열충격 단백질 등을 사용해서 조직 손상을 일으키며 이는 가벼운 소화불량, 급성 위염, 만성 활동성 위염, 만성 위축성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암 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도 설명해 주시고 저는 이게 들었을 때 좀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도 많았는데 저는 더 많이 인상 깊었던 게 바로 무증상이 80% 달하는 게 더 깊었던 것 같아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단어는 한 번쯤 접해봐서 익숙하지만 이 균이 일으키는 여파는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심하면 위암까지 유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일으키는 또 다른 질병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위장관에서는 급성위염, 만성위염, 소화성궤양, 장상피화생, 위선종, 위암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위장관 이외의 질병으로는 혈소판 감소 자반증, 악성빈혈, 철결핍성 빈혈, 심혈관계 질환, 뇌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상피화생이라는 것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네, 저도 진단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는 위의 내시경적, 조직학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만성위염, 만성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이형성증, 선종, 선암 등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서 위암으로 진행하는데 이 진행의 한 단계가 장상피화생입니다. 이 단계에서부터는 정상으로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장상피화생이란 실제 정상인의 위 점막세포들이 우리 몸 속의 여러 원인에 의해 우리가 가블레셀이라고 부르는 소장의 점막세포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위 상피세포와 점막세포들이 손상을 받은 것을 위염이라고 하고 위염 초기에는 표층의 점막과 분비샘들에 국한되어 있다가 이 염증세포들이 지속적인 손상을 받아 점막을 파고들고 안쪽의 분비샘도 파고들고 안쪽의 분비샘까지 파괴시켜서 정상적인 구조들이 파괴되고 점막이 얇아지고 위축되면 만성 위축성 위염이 됩니다. 만성 위축성 위염의 상태에서 이런 나쁜 자극들이 오랜 시간 지속되어 점막세포들이 위축되고 얇아지다 못해 위점막이 장점막처럼 변형된 것이 장상피화생입니다. 이러한 자극들이 더 오래되고 더 많은 자극들이 오면 장상피화생도 더 많아지고 더 나빠지고 하다가 보면 원래의 세포와는 다르게 제대로 된 장점막이 아닌 다른 이상한 형태로 변합니다. 이를 이형성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나쁜 자극들이 지속되고 오랜 시간 계속되면 그 세포를 중심으로 그 옆에 좀 더 이상하고 또 이상한 것들이 자꾸 분열되면서 이형성의 정도가 경도, 중등도, 중증으로 진행합니다. 더 진행을 하면 선종, 선암 등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미 중증의 이형성부터는 선종이나 선암으로 취급되며 내시경적 점막절제술 등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중에 헬리코박터란 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장상피화세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위암으로 진행할 확률이 4배에서 11배 정도 더 늘어납니다. 네,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진단을 받았었던 적이 있었던 그 질환이 굉장히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